가장 밝은 날, 다음 가장 어두운 귀신날. 절기 중 하나인 정월대보름은 설보다 더 크게 쳐주는 명절이었다. 33해의 시작이며 12달의 첫 시작이라 으뜸으로 쳐주는 명절이지만 조선은 농자 천하지대본이라 하여 농본사회를 사회의 기반으로 잡았기 때문에 농민들에게는 농사와 연관이 되는 첫 보름달이 뜨는 대보름이 더 생활에 밀접하게 다가왔고 그 때문에 가장 의미있고 큰 명절로 손꼽았다. 그래서 정월대보름이면 먹을 것을 잘 먹고 연날리기부터 쥐불놀이, 달집 태우기 등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즐거운 하루를 보내었다. 떠들썩한 잔치가 이어지는 그날 자정이 되면 모두가 집 안으로 들어가 나오지 않았다. 왜일까? 정월대보름은 가장 밝은 달이 뜨는 날이며 가장 즐거운 행사날이다. 즐거운 행사의 다음 날은 바로 귀신날이다. 귀신날은 이렇게 정월대보름날에 그 활기차고 흥분에 찬 굿과 놀이가 끝난 그 다음 날 정월대보름과는 전혀 다르게 집에만 조용히 들어앉아서 일을 하지 않고 번거로운 사람 관계를 피하고 마음을 헛된 생각에서 가라앉히고 다소곳한 마음으로 번거로운 언동을 하지 않고 집에서 보내는 날이다. 이날 일을 하면 가을의 까치가 목화를 모두 쪼아버린다고 해서 까치날이라 부르기도 한다. 왜냐면 이름 그대로 이날은 귀신이 발동하는 날이기 때문에 귀신의 발동을 억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보낸다. 모든 귀신, 온갖 귀신, 갖은 귀신이 여러가지 장난을 치는 날이기 때문에 그 장난의 발동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서이다. 1년 중 최고로 많은 귀신들이 돌아다니는 날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외출을 하지 않았다. 다른 사람의 집에 방문하는 것도 가급적 하지 않는 것이 좋은데 다른 사람의 집에 갔다가 그 집의 귀신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부득이하게 외출을 했다면 해가 떨어지기 전에 돌아와야 했다. 달이 뜨면 귀신들의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달이 뜨기 전에 집으로 복귀하였다. 외출 후 대문을 통과하기 직전에 입구에서 수건이나 걸레 등으로 온몸을 가볍게 털어 혹시나 붙어있을지 모를 귀신을 떼어낸 뒤 대문을 통과했다. 대문과 방문 입구 등 외부와 연결된 문 밖에는 팥을 뿌려놓는다. 팥의 붉은 기운은 귀신을 쫓는 역할을 해준다. 팥이 없다면 콩도 괜찮다. 재료가 없다면 붉은 소금으로 해도 된다. 대문이나 방문 등 외부와 연결된 모든 방문 입구, 특히 신발이 놓여 있어야 할 바닥에 뿌려주면 된다. 그리고 문을 걸어 잠그고 일찍 잠자리에 든다면 한 해가 편안하게 된다. 이날은 모든 일을 하지 않는다. 농촌에서는 산에 나무하러 가지 않고 어촌에서는 바다에 출어를 하지 않는다. 특히 여자들이 바깥 출입을 하면 치마꼬리 또는 머리끝에 귀신이 붙어 온다고 하여 외출을 삼가며 또 이날 일을 하면 과부가 된다고 하여 집안에서 쉰다. 밤에는 신발을 현관에서 숨기고 채를 걸어 놓는다. 이유는 귀신이 밤중에 내려와서 문 앞에 신발을 신어보고 사이즈가 맞으면 신고 가버린다. 귀신이 신발을 신고 가버리면 신발 주인이 해를 입기 때문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귀신이 신어볼 수 없도록 신발을 거꾸로 엎어놓기도 했다. 채를 걸어 놓는 이유는 귀신이 채의 구멍 숫자를 세다가 자꾸 까먹어서 신발을 신고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널뛰기, 윷놀이 등의 놀이를 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특히 이날 부녀자들이 널을 뛰고 또 유치를 던져 노는 것은 이러한 놀이를 통해 귀신 대가리를 때려 부수기 위한 것이라 한다. 검은 나물이나 검은 콩을 먹지 않는다. 예전에는 주거 공간의 특징과 함께 살충제가 없었기 때문에 벌레가 많았다. 그래서 벌레를 먹지 않는 것이 하나의 복으로 볼 수 있었다. 그래서 귀신날에 검은 음식을 먹지 않으면 1년 동안 음식에 벌레가 들어가는 것을 막아준다고 했다. 궁뱅이 콩이라 하여 귀신날에 볶는 콩도 있었다. 궁뱅이 콩 볶자, 좀 볶자 라고 하면서 콩을 볶으면 밭에 궁뱅이나 좀이 없어진다고 한다. 이때 볶는 콩은 어금니 콩이라고도 부르는 동부콩으로 추정한다. 밤이 되면 불을 태우는 행위를 통해 귀신과 전염병을 막았다. 특히 태울 때 냄새가 나는 고추, 목화씨, 삼씨, 머리카락 등을 사용하거나 소리가 나는 대나무나 뽕나무 숲 같은 것들을 많이 사용하였다. 이를 귀신불이나 귀신달군불이라고 한다. 그래서 귀신날은 귀신달구는 날, 귀신당날 같은 명칭으로 불리기도 했다. 16일을 귀신날이라 하여 쉬는 것은 대보름날까지 놀고 하루 더 놀기 위한 것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보름날에 사람들이 밤까지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술을 마시고 놀았기 때문에 다음날에 일을 할 수 없으니까 이날 일을 하면 귀신에 의한 병이 든다며 핑계를 대어 놀기 위한 풍습이라고도 한다. 의미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겨울의 동면으로부터 깨어나 새로운 봄의 노동과 적극적인 활동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는 모든 액과 살과 재앙 등을
미리 억제하고 배제하고 쫓아내는 민중생활에 있어서 커다란 구복으로서의 의의를 가지는 행사이다. 대보름에 신명을 불러 살림의 굿을 행하고, 즉 생명회복의 굿을 행하고, 그 다음날 귀신날에 귀신의 발동을 억제함으로써 죽임의 가능성을 미리 뿌리 뽑고 제거해 버리는 것이다. 이처럼 서양에서는 10월의 마지막 밤에 악마와 귀신이 오는 할로윈이나 죽는 자의 날과 같은 행사처럼 우리나라에서는 정월 대보름 다음 날인 귀신날이라는 풍습이 있다는 점을 알았으면 좋겠다. 점점 우리의 문화가 하나씩 잊혀져 가는 지금, 이러한 세시 풍속에 대해 하나씩 관심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 그리고 귀신날이란 핑계로 좀 하루 정도 온전히 쉬면서 자신에게 충족하는 하루를 보내는 것도 좋지 않을까?